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정리할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왜 수주가 증가되고 수출도 낸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을까? 참 근심과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또 이제 4시에 출연하는 이데일리 방송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진단을 좀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방송을 또 자세하게 풀어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한 거거든요. 일단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 제가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주. 수주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출로 바로 반영이 될까요? 자, 방산이라는 것들은 말이죠. 우리가 방산 물론 이제 우리 무기 체계들을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좀 쌓아두고 비상시를 대비를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고를 쌓아두죠. 이거 외에는 계약을 해야 생산하고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 기간이라고 하는데 인도 기간. 그러니까 이 수주를 받고 수주 계약을 하고 인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이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수주 쌓여 있다면 인도 기간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기간이 멀어진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계약을 했다, 수출 계약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또 추가적으로 수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분명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반등이 좀 살짝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실질적으로 인도 기간을 우리가 염두를 하고 봤을 때 말이죠. 실적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흑자가 났습니다. 600억까지도 증가가 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392억 원, 그리고 344억 원, 374억 원, 400억 원. 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거는 연말부터 내년부터,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실적을 증가되는 모습들이 언제 보이냐.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1600억 원, 그리고 내년도 2590억 원, 그리고 3670억 원. 물론 이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는 이유는 수주가 그만큼 들어오고 인도 기간이 빨라지면은 매출 반영이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반영시키고 있느냐, 주가에 다 반영을 시켰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 영업이익에서 PBS 이거 보시라고 했어요. PBS가 뭐냐? 지배주주의 총 자산에서 주식 수를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자산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원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주식 수를 나눠줘 버리면은 1주당 몇 원이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몇 원이냐.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이번 연도 14,000원, 14,000원, 15,000원, 18,000원. 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증가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반영이 되고 있는, 당연하죠.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2만원, 3만원대, 그리고 2만원대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건데, 내재 가치. 그러니까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전부 다 이 내재 가치가 자산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 꾸준하게 돈을 버니까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느냐, 그게 이제 뭐 PER이 될 수도 있는 거고 PBR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배당 이익률 뭐 그런 것들 따져가지고 영업 이익률에 대한 개선세,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은 좀 일단 접어두고 중요한 것들은 이 ROE, 지배 주주 순이익. 여러분들 주주시잖아요. 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예요, 주주. 그러니까 이 주주의 순이익이 얼마만큼 증가되고 있느냐, 퍼센테이지로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는 거죠. 6%에서 5%, 10%에서 13, 17. 미래에 대한 가치,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니까 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 일주당 가치가 이 가격보다는 높아진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꾸준히 이어졌을 때 5년 뒤에 주가는 자산이 증가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10%, 13%, 17%, 20%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을 증가가 되면은 이게 증가폭이 크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지금 78배 수준인 겁니다. 78배 수준.
자,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올라갔는데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같이 나와줄 수도 있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부분들이 반영이 좀 남아있잖아요. 모멘텀들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뭐냐. 깨파 릴레이 조짐에 방산주 목표주가 나홀로 상승.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호주, 노르웨이 수출 가능성,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폴란드와 계약 이후로 한국의 방산 대형 수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폴란드하고 뭐 슬로바키아 쪽에서도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좀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렸죠. 동원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슬로바키아도 발등에 불, 앞마당에서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경각심이 안 생기겠냐고요.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도 3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슬로바키아 한국 측 하나디펜스, 현대로템, 말레이시아, 호주, 노르웨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FA 50 그리고 호주 장갑차, 노르웨이 K2 전차, 뭐 이런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무기 수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유럽, 중동, 남중국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여러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수출 수주가 방산기업 성장을 이끄는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또 호재가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수출을 하면은 달러로 받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더 증가된다. 수익률이. 더군다나 이런 소식들도 나왔어요. 일본에서 항공우주산업 협력 방안 논의. 자, 여기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 뭐 좀 기대감들이 같이 계속 방산 쪽으로도 항공우주 뭐 이런 쪽으로도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항공우주산업 한국 항공우주잖아요. 얘네가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되겠죠. 자, 우주산업이라는 거는 모멘텀이 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쯤에 우주로 이제 발사하는 누리호 그런 것들 발사를 좀 하고, 이제 기술을 좀 확정해가지고, 그 기술 이전을 민간 기업에도, 좀 이전을 해가지고, 민간 우주 시대를 넣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고. 자, 근데 우리가 고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고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주가가 6만원대에서 조정을 받은 이유는 있거든요. 6만원대에서 하필 이 가격에서 더 못 올라가고 떨어진 이유는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주식이라 했잖아요, 주식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를 봐야 됩니다. 최대 주주. 한국수출입은행이 26%, 국민연금공단이 10%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수출입은행. 얘네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안 좋을 때 지분을 사가지고 기업이 좋을 때 팔아버립니다. 지금 H&M 페노션인가요? 페노션도 이 한국수출입은행 H&M인가요? H&M 한국산업은행 있죠. 한국산업은행. 얘네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회사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얘네들이 물류 항공 물류 그 해운주들 상황이 좋아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막상. 상황이 좋아지면은 얘네들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지분을 매각을 할 거다. 이런 우려감들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국항공우주, 한국수출입은행이 26%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 회사가 안 좋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유입을 시켜주고 지분을 확보를 해놓고 실적이 정상화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는 흡수합병을 시켜서 이 기업을 살리는 그런 목적이에요. 근데 왜 어지간한 그냥 기업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 기업이 우리 한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이 한국에서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방산 기술, 국가 기술이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보존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한국 항공 우주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방산 무기 체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무기 체계들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좋아졌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 매도를 할까?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게 가격이 6만원대라고 봅니다. 그게 가격이. 자, 그럼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수출입은행 카이 지분 언제 매각할까? 방산주 강세 미응 오리에서 100조로. 자, 수출입은행이 방산주 강세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 상승으로 지분 가치 하락을 고민을 하게 됐다. 지분 얘네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샀거든요. 높은 가격에 샀어요. 얼마에 샀을까요? 26%를 가지고 있는데 취득 단가가 6만원대. 6만 456원.
1조 5천억 원 규모. 자, 6만 3천원. 자, 6만 3천원대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한국 26%에 대한 지분이 엑시트가 될 수 있겠다. 빠져나올 수도 있겠다. 자, 수출은행이 본래 7.7%만 보유하고 있다가 건전성 위기에 시달리던 2016년도 현문 출자 방식으로 지분 18%를 넘겨받았다. 돈을 투자를 해주고 지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지분을 6만 원까지 15년도 8월 10만 원까지 상승한 이후 2020년도 3월까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근데 지금 이제 얘네들이 한국항공우주가 야, 이 니네 손실난 거 이 보전 어떻게 할 거야? 압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당장 이게 이 62,700원까지 오르면서 이 자금이 야, 니네 실적에 대한 압박, 얘네들도 돈을 적자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야, 엑시트 나올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상단에서 6만 원대 이 가격대에서 저항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 이 지분에 대한 26%가 매물로 출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으악 하면서 물량 소화 움직임들 충분히 우려감들이 가질 수가 있겠죠. 다만 수출은행이 당장 지분 매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항공우주산업의 실적이 그렇게 개선되진 않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적이 나중에 충분히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은 이제 매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들은 한국항공 여기서 한국수출은행에서 지분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를 못했기 때문이다. 매도를 하게 되면 이거를 소화를 하는 것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진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만 보고 지분 매각을 서둘러 제 몫을 챙기기만 한다면은 국책은행으로서 출자 회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이런 매도 엑시트 자금이 나오진 않겠지만 얘네들이 추후에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근데 얘네들이 고평가가 되는 것들을 그냥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언제 매도를 할지 우리가 한국수출은행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달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모든 부분들이 추후에 수주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센서스에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반영이 있으면은 목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 추가적으로 뭐 6만 원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을 올라간다 박수만 치고 보고 있을 게 아니라 한국수출은행에서 올라가면 언제 매도를 할까?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우려감들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를 좀 잡아드린 거예요. 이 기업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린 것들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참고하실 내용들이 되겠죠.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